토트넘 팬들은 월드컵이 아니라 이적 시장이 더 재밌습니다. 오히려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이적 시장 리드하면서 선수들 데려오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선수를 파는 과정이든 데려오는 과정이든 지금 너무 흥미롭고 하나하나 믿기지 않을 겁니다. 와, 우리가 이적 시장을 뭔가 주도하고 있는데 월드컵 많이 봐라. 우리는 이적 시장만 볼 테니. 지금 토트넘 팬들은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축구 팬카페 계속 들락날락 할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뭐 피오 뭐 나온 거 없나? 골드 나온 거 없나? 로마노 나온 거 없나? 기자들만 계속 팔로잉 하면서 업데이트 내용 보고 있을 거라 봅니다. 수십 번이나 팬카페 새로 고침 돌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 팬들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베리발하고 부슈코비치가 떠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베리발 정말 전 좋아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뭔가 아쉬운 느낌은 있겠지만 06년생밖에 안 됐고 외모와 다르게 많이 뛰고 테크닉도 좋고 06년생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몇 년만 더 잘해주면은 팀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부슈코비치,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갔다 왔지만은 대형 센터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보고 싶거든요. 얼마나 성장할지 뭐 가늠도 안 돼요. 부슈코비치가 시장에 딱 나오게 되면은 데려가고 싶어하는 팀들이 많을 거니까. 당장은 브라이튼과 거래가 지금 성사될지 안 될지 이적료 규모와 관련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죠. 부슈코비치로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베리발도 이적 의사를 확실히 밝혀버렸습니다. 데제르비가 베리발을 별로 쓸 생각이 없다 쪽에 가깝고 베리발조차도 본인 포지션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이 보강되는 것을 보고는 떠나겠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높은 확률로 토트넘은 막지 않을 겁니다. 돈을 많이 받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지 두 선수한테 제발 남아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 데제르비가 쓰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데제르비는 지금 완전히 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를 보고는 있지만 그거는 가까운 미래지 뭐 4년 5년 이 프로젝트에 관심 없습니다. 데제르비 애초에 한 팀에서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도 없고요. 토트넘도 그걸 다 기대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리그 우승 경쟁권까지 간다? 그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말 잘 얘기해야 되는 게 06년생의 베리발, 07년생의 부슈코비치 어려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에요. 100점짜리 대답은 단기간에 데제르비가 활용할 수 없다입니다. 어려서 쓰지 않는다라는 쪽의 반박은 지금 데려오려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04년생이에요. 어립니다. 충분히. 물론 06, 07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어린데 잘한다 쓰려고 할 겁니다. 돈 많이 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어린데 그 선수들을 뚫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판다는 거죠. 한마디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 선수들의 미래를 보고 데제르비 프로젝트 안에서 몇 년 뒤에 뛸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하고 보내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데제르비는 그냥 유럽 대항전 없는 26, 27 시즌을 확실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세팅에 의한 그 값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시기예요. 초반부에 조금 못하더라도 중반부 올라서게 되면은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함께 그 팀을 기반으로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나중에는 장차 리그 우승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다음 시즌 베스트 11을 강화시키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 자원으로 시간을 쓰겠다는 거지 먼 미래까지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부슈코비치가 완전한 주전으로 서는 데서도 그래도 2년은 걸린다 볼 거거든요. 브라이튼도 부슈코비치를 데려간 다음에는 바네키의 대체자로 우선은 쓰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시즌 만에 리그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간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은 그 실패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팀입니다. 브라이튼 안타깝지만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계속할 수 있는 구단인가요? 아니죠. 선수들 성장시킨 다음에 판매하고 또 좋은 선수들 데려오고 이 과정에서 팀 체급을 높이고 돈을 많이 쓸 수 있게끔 장부를 만들어 둔 다음에 언젠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다음을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죠. 실패할 기회, 미움받을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2시즌 동안 17위를 했습니다. 이미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데제르비 온 순간부터는 데제르비는 이제 브라이튼과 같은 운영을 하는 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정권을 주는 구단에 가서 성적을 내고 본인이 추구하는 게임 모델에 적합한 축구를 하는 게 목표지 선수 키워서 구단에 돈을 만들어주고 관심 없습니다. 트로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단들은 베리발, 부슈코비치라는 슈퍼
이 유망주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뭔가 싼 것 같아. 다들 데려오고 싶어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말 두 선수를 판매하고자 하는 거, 판매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예시를 들려고 합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한테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저는 베리발이 모든 걸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대놓고 그냥 8번 들어온다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6, 8번 라인에서 뛸 수 있는 토날리랑 페르난데스를 배치시키게 되면은 베리발이 뚫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10번 미드필더 자리 못 뚫거든요. 근데 토날리랑 마페 이 정도 조합을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베리발이 이 현재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로테이션 뛰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베리발은 지난 2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충분히 뛰면서 난 레귤러로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벤치로 들어갈 생각은 없겠죠. 그래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수비적인 능력에서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데제르비는 베리발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이 생각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말했거든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토날리와 관련돼서 링크가 뜨고 있는데 두 선수는 수비적인 능력이 대단히 좋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21세 이하 7대 리그에서 21세 이하 미드필더들의 수비적인 능력을 쫙 나열하게 되면은 1위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입니다. 21살인데 319회로 나와 있죠. 포지션 1에는 인터셉트, 리커버리, 태클 이런 수비 종합 지표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총합해가지고 숫자로 넣은 겁니다. 종합적인 수비 지표가 좋다면은 당연히 이 수치가 높겠죠. 물론 수비적인 팀일수록 이런 지표도 올라가지만 단순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보여준 319의 스탯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부아디가 있고요. 이 세 명의 선수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유망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은 와 여기에도 있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니코파스도 여기 있다는 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백을 다시 한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팀에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수비적인 지표가 상당히 높네요. 역시 파브레가스가 추구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용을 안 하겠다 이거죠. 공민대도 저 지표를 보여준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이런 지표를 보여줍니다. 데제르비가 베리발을 안 쓰는 이유 중 하나 수비 포지셔닝과 관련된 지적을 했거든요. 그건 한순간에 다 보완될 게 아니니 데제르비가 토트넘을 성장시키는 몇 년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럼 베리발 쓰겠다. 근데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유럽 대항전 안 나가는 이 시기에 강력한 주전 라인업을 구축해가지고 단숨에 높은 라인으로 올라가겠다. 그 야망이 있는데 그 유망주한테 시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냥 베리발 팔고 그 금액 플러스 알파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와 같은 훌륭한 선수를 데려오겠다. 활동량 좋은 선수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04년생인데 패스는 물론이고 수비 적극성, 효율 부분에서 전체 7대 리그에서 21세 이하 선수들 전체 1위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1위입니다. 1위. 리커버리, 인터셉트, 태클합 종합적으로 319회를 보이면서 토트넘에 오게 된다? 어떤 값을 보여줄지 바로 보이죠. 토날리랑 마페 조합한다? 와 끝나죠. 전문 홀딩 개념은 아니더라도 두 선수가 그 정도의 활동량을 보여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 축구에서 완전한 홀딩 개념은 이제 슬슬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팀들이 패스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비적인 지표가 좋은 선수 이런 선수 씁니까? 요즘 안 쓰죠. 우선은 패스를 잘한 다음에 수비 적극성 그 효율이 좋은 선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데제르비는 베리발의 수비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죠. 21세 이하 선수들 사이에서 그냥 1등. 베리발을 판매하면서 4,500에서 5천만 파운드를 회수를 하고 8천만 파운드 안팎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데려온다 하면은 진짜 이게 큰 문제일까요? 이전 아닌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안 쓸만한 미드필더들 다 판 다음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랑 토날리로 바꿔버리면은 이게 나쁜 걸까요? 어차피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안 뛸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심지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04년생인데요. 베리발하고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이미 완성형으로 크고 있는 선수예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그래서 저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선호하는 게 더 옳답니다. 그러니까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데려온다가 아니라 이 선수를 추구하는 방향성, 베리발을 팔고 마페를 보려는 방향성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사를 팔고 베리발 팔면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얼추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 안 할까요? 토트넘 팬들 100명 갖다가 말하더라도 100명 다 팔자고 할걸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데제르비가 빨리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를 설득하는 거를 쳐다보겠죠. 시장가는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발도 5천만 파운드 소리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 성장해야 되는 선수임에도 5천만 파운드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가 높은 금액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팔아, 선수 바꿔치기 하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과감한 결단 몇 개 안 내리면은 어물쩡하게 선수 성장을 못 시키고 팀 성적도 어물쩡하게 리그 7, 8에 올라가게 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따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데제르비는 뒤를 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터치맵 지난 시즌 어느 범위에서 뛰었는지 한번 보면 좋습니다. 베리발도 6번, 8번, 10번 기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토트넘에 왔습니다. 실제로 6번, 8번, 10번 다 뛰기도 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맵에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어느 공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미드 서드 기준으로 있습니다. 파이널 서드는 당연히 10번 미드필더, 윙어 이런 보다 완전히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이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이제 중앙을 컨트롤했죠. 특히나 웨스트햄과 같이 능동적이지 않고 조금 수동적으로 임해야 되는 팀일수록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느 공간에서든 패스를 줄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수비 적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터치맵이라고 봐요. 베리발의 활동 범위도 물론 좋지만 한 단계 높은 그 차원이 다른 선수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입니다. 좌우 다 찢어 놓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스맵입니다. 이 선수의 패스 방향, 패스 줄기, 어느 곳에서 어느 강도로 어느 지점까지 줄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경기장 전역에 찍혀 있습니다. 이쪽이 파이널 서드가 될 거고요. 미드 서드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런가요? 뭔가 당연히 모든 선수들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파이널 서드에 볼을 투입하는 것 자체도 괜찮은 선수고 앞서 말한 대로 웨스트햄은 보다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을 넣을 수 있다는 거, 모든 공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완벽한 8번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높은 지점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10번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볼을 뺏긴다? 앞서 보여준 그 수비적인 지표 보이죠? 적극적인 수비 능력으로 경기장 전역을 다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체 8번에 가까운데 데제르비가 좋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좋아하죠. 볼 줄기 좋고 좌우 가리지 않고 중앙 상관없으니까.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몸값이 괜히 높은 게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 당했음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무리뉴가 그 리스트에 한번 체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수라는 것을 의미하죠. 파이널 서드로 투입한 패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281을 넣었고요. 47번 박스로 투입을 했습니다. 높은 수치다, 높지 않은 수치다, 사람마다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다른 선수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물론 있거든요. 근데 웨스트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좌우 중앙 다 빼곡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발의 주발의 선수들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게 대단히 많아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그 자신감 있는 공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중앙 가리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볼을 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에 대해서 계속 패스 관련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방향의 지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지배적인 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괜히 맨유, 토트넘 많은 팀들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박스 안에 투입한 것도 보게 되면은 왼쪽, 중앙, 우측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공간으로 볼을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심지어 이 선수는 박스로 들어간 다음에 득점도 할 수 있는 선수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챔피언스리그 수준에 있는 팀에 합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수동적인 웨스트햄에서 파이널 서드로 직접 볼을 집어넣는 능력, 넣는 수치 자체는 다른 선수들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밸런스 있게 모든 공간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이건 얘기가 아예 다릅니다. 신체적인 강인한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패스 부분에서는 가히 압도적인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베리발이 진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전 드리블 정도라고 봐요. 베리발만큼의 볼 캐리 능력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베리발이 저는 볼 캐리 능력은 더 뛰어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외의 능력들 어떻게 할 거예요? 수비적인 지표, 패스 관련 이길 수 있을까요? 심지어 토날리를 데려오게 되면은 토날리가 볼 캐리 어느 정도 해줄 거고 볼 캐리 자원들은 이미 많거든요. 베리발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베리발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유형들이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 자체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관심 갖고 있는 미드필더로 있는데 데제르비 입장에서는 곧바로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한테 비다는 게 낫죠. 그리고 부슈코비치와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그 내에서 가장 공격적인 패서 중 하나가 바로 세넷입니다. 세넷이랑 바네케를 영입한 이유는
이 지표로 그냥 나옵니다. 세로축은 90분당 롱패스 시도 횟수고요. 오른쪽은 프로그레시브 패스 성공 90분당, 미드 서드, 파이널 서드를 향해서 볼을 집어넣은 패스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롱패스 잘 주고 공격적인 전진 패스 잘 주는 우측 상단에 그냥 세네시가 있습니다. FA로 데려왔죠. 사실상 가장 먼저 영입한 선수 로버트슨과 마찬가지로 들어온 선수죠. 로버트슨도 레프트백이지만 그런 볼 플레잉이 대단히 좋은 레프트 수비 자원이고, 세네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라올라 아래에서 볼을 가장 공격적으로 넣은 선수 중 하나가 세네시고, 세네시가 없었더라면 지난 시즌 본머스 그 순위 못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바네케가 있습니다. 바네케랑 세네시 이 둘만 보게 되면은 프로그레시브 패스, 공격적인 그 패스 관련해서는 이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90분당 가장 많이 넣는 선수입니다. 이 둘이 주전으로 나오게 되면은 후방에서 나오는 볼 자체는 압도적입니다. 경합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세네시가 공중볼 경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바네케도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은 떨어질지언정 볼 플레잉은 대단히 좋다. 반더벤이 있기 때문에 바네케랑 반더벤을 넣어도 되는 거고요. 반더벤을 쓰고 레프트백에 로버트슨을 써도 되는 거. 조합 자체가 정말 다채롭게 굴러갈 수 있는 세팅을 해놓은 게 데제르비입니다. 우선 이 두 선수를 먹어봤다는 것은 데제르비한테 있어서는 후방 빌드업 조합은 끝났다. 미드필더를 슬슬 만들어 놓을 때가 됐다. 그래서 반더벤은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레프트백을 이제는 로보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세네시가 만약에 왼쪽 센터백 나오잖아요. 그럼 반더벤이 레프트백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네시의 공격적인 패스, 이 도전적인 패스는 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온 거고요. 부슈코비치가 양발 자원으로 분류받고 오른발이 주발이긴 합니다만 바네케나 세네시 이 라인들 다 뚫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기회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세네시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남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기회 많이 받을 겁니다. 조합상 반더벤이 나을 때가 있을 거고 세네시가 나을 때가 있을 거라 가지고 그 둘 선택 정도가 있는 거지, 이 자리를 부슈코비치가 뚫는다? 저는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갔을 땐 바네케는 그냥 닭고정이에요. 닭고정. 뒤에 백업 자원은 굳이 부슈코비치 쓸 필요가 없죠. 또 성적을 낼 거라면은 증천감에 있는 선수 중에서 주급 좀 아끼는 선수 쓰면 되죠. 물론 부슈코비치도 좋은 자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패스 부분에서 바네케 이런 선수들을 뚫을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특히나 이런 볼 플레잉과 관련된 능력들은 발전 속도 자체가 굉장히 더딥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게 달라졌냐? 앞을 바라보면서 넣는 패스입니다. 아까 우측은 공격적인 패스들, 세로축은 그냥 앞만 바라보면서 준 패스들입니다. 바네케랑 세네시가 뭉쳐져 있죠. 이 두 선수는 앞을 바라보면서 패스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특화된 선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데제르비가 괜히 이런 센터백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피지컬적인 유형보다는 우선은 볼 플레잉이 되는 센터백들,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만 미드필더한테 건네주고 미드필더들이 미끼 역할을 해주면서 바로 10번 미드필더, 윙어 이런 곳으로 센터백들이 볼을 투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네시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파이널 서드로 왼발 정발로 볼을 넣는 퀄리티는 리그 최상입니다. 최상의 레벨입니다. 괜히 바르셀로나 상위권 레벨에서 세네시를 찾았던 게 아닙니다. 데제르비가 곧바로 데려온 것도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오른발에 바네케, 왼발에 세네시. 지금은 세네시가 좌측에서 넣은 것과 관련된 지표들인데, 바네케로 나오면은 바네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수직적으로 넣는 킥들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전환킥까지도 계속 넣기 때문에 세네시랑 바네케를 얻게 된 것은 수직적인 패스들, 공격적으로 지속적으로 볼을 넣을 수 있는 센터백들을 데려온 것이다. 부슈코비치가 한 시즌 만에 이 정도 스탯을 보여준다? 만약에 그런 기대값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매각하겠다는 생각도 없을 겁니다. 물론 토트넘이 지금 부슈코비치를 먼저 선뜻 팔겠다는 방향성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선수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썼겠죠. 그게 아니니까요. 얘네만큼 값을 뽑을 수 있냐? 안 된다. 반더벤도 이런 부분에서는 세네시를 아예 이길 수가 없고요. 반더벤의 이런 리커버리 능력 아니었다 하면 반더벤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데제르비 입장에서는 반더벤을 쓰는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바네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버트슨을 데려왔기 때문에. 반더벤이 좌측으로 갔습니다. 레프트백에 로버트슨 들어가고 오른쪽 센터백에 바네케 들어갑니다. 좌우에서 볼 풀 수 있는 선수 있는데요. 그리고 앞선에 미드필더 토날리를 데려왔다 칩시다. 토날리 있고 로버트슨 있고 바네케 있어요. 반더벤의 볼 플레잉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변에 다 볼 잘 차는 선수들만 있는데, 심지어 데제르비는 골키퍼의 볼 플레잉 능력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자기 빼고 다 잘 차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부슈코비치는 세네시랑 바네케를 뚫어야 됩니다. 만약에 패스로 못 뚫겠다, 그럼 리커버리 능력으로 해야
해야 되는데 반더벤 이길 수 있나요 진짜로? 반더벤은 이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가장 발빠른 선수 중 하나니까요. 모든 방향으로 파이널 서드로 넣는 거나 전체 패스의 12%가 측면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각도로 패스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애초에 전환킥을 잘 못 주는 선수들도 있어요. 수직적인 패스만 줄 수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세네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줄 수 있고 그리고 터치라인 따라가지고 패스를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로버트슨과 세네시 FA 조합인데 둘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 좌측에서의 볼 줄기 완벽합니다. 지속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조합을 생각하면서 데려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로버트슨하고 반더벤 이 조합을 생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있습니다. 반더벤이랑 세네시 이것도 되죠. 반더벤이 레프트백 들어가게 되면은 세네시가 왼쪽 센터백 들어가게 되면서 이 밸런스도 괜찮죠. 레프트백 다른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버트슨은 레프트백임에도 볼 줄기가 굉장히 좋은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쓰게 되면서 왼쪽 센터백 반더벤 조합도 괜찮다는 거죠. 반더벤이 레프트백을 선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대표팀에서 뛰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왼쪽 센터백이 반다이크니까 오른쪽 센터백은 바네켄데 본인이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팀에서는 그냥 뛰는 건데 솔직히 센터백 뛰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슨을 넣게 되면 반더벤이 왼센백 들어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슈코비치가 이런 조합을 감안했을 때 다 뚫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치가 않죠. 이렇게 데제르비는 지금 브라이튼에 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선수 성장 재판매를 생각하는 팀에 왔다라고 하면은 부슈코비치 07년생의 대형 센터백, 베리발 06년생의 미래가 창창한 미드필더, 다채롭게 본인 입맛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미드필더 당연히 키우자고 했을 거고 당연히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방향이 아예 아닙니다. 데제르비는 자신의 이름을 유럽에 알리고 싶어 하고 있어요. 토트넘을 트로피 들어올리는 팀으로 만들고 싶고 업적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한 시즌 좋은 성과 내면은 그 선수들이 내년에 판매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트로피를 올리는 과정에서 3년 동안 함께할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부슈코비치랑 베리발이 팔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들이 만약에 데려오는 선수들보다 잘했다 남겼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파는 겁니다. 이 선수들 플러스 알파로 한 명씩 바꾸려는 거죠. 베리바를 팔아가지고 플러스 알파에 마테스 베르난데스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부슈코비치는 이미 바네키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퉁치려는 거죠. 조금만 돈 더 써가지고 더 잘하는 선수를 데려오려는 그 마음가짐이 더 큰 겁니다. 데제르비가 토트넘에서 오래 있으려면은 토트넘이 리그 우승 경쟁권까지 가야 돼요. 당장은 데제르비는 그것까지도 염두 안 채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판단을 다시 할지 모르죠. 토트넘의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선수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유망주를 파는 데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은 있겠지만 애초에 많은 기회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뭔가 마음은 아쉬워할 수는 있어요. 토트넘 팬들이 아쉬워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에 대한 마음, 시간,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데제르비의 야망을 응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야망가를 좋아하고 데제르비의 능력 자체는 예전부터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데제르비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바르디올라조차도 유망주들 데리고 우승 경쟁 못합니다. 24, 25 시즌에 그 연패하고 승 제대로 못 살 때도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감독은 신이 아닙니다. 감독은 지휘자입니다. 연주자들이 잘해야 돼요. 선수들은 연주자입니다. 연주자가 있어야 뭐 지휘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 디테일을 넣어주는 게 감독이지 경기장에서 볼 차는 건 선수들인데 볼 차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어떤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제르비 수준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오고 토트넘이 곧바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한 시즌 만에 따내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더 키워가지고 우승 경쟁권으로 가는 지금은 많은 팬들이 비웃고 있겠지만은 한 시즌 만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얘기가 아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선수들을 바꾸는 방향성 자체는 저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그냥 따내는 그 수준의 스쿼드로 가고 있다 봅니다.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으니까 그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베리발, 슈코비치 아쉬워하지 말고 때론 넣고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이득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